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윤. 은지, 소영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 14년도에 개봉해서 25년을 배경으로 해 만들어진 영화 헐입니다. 네, 개봉하고 당시 중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보여주셔서 다 같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학교 수업 시간은 짧잖아요. 40분이었나 50분이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궁금해서 매번 흐름도 끊기고 내용이 너무 뒤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에 가서 결국 구매해서 봤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5년이 정말 멀게만 느껴졌는데 벌써 올해라니 정말 믿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고. 저는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화가 백투더퓨처처럼 너무 허무맹랑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럴듯하고 맞아요. 영화가 지금의 우리 일상보다 조금 기술이 보급화됐다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현실에서도 이미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화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공지능인 사만다가 챗 GPT 같아서 내적 친밀감이 느껴졌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왠지는 모르겠는데 먼 미래를 상상하면 항상 2025년을 떠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로는 2025년이 되면은 자동차도 날아다니고 인간은 일 안 하고 로봇들이 다 대신 해줄 것 같고 제가 그때 도라에몽을 정말 좋아했는데 도라에몽에 나오는 세계가 실제로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은근 현실적이고 실제로 있을 법한 소재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도라에몽 진짜 있으면 좋겠다. 인정. 저는 그래서 서랍을 항상 열어봐요. 항상 루틴처럼 해야 돼. 네. 언제 올지 몰라 도라에몽이라는 행운이. 맞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영화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What is love? Yes.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건 왜 번역 못하세요? How can you love with AI? 네, 이런 철학적 질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던져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지표 삼아서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나눴던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자면 이름하여 25년 영화 헐이 그린 미래 얼마나 현실이었을까입니다. 미래. 네, 올해가 딱 그 25년이잖아요. 네. 영화가 그린 현실을 살아가게 된 지 어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네. 그중에서도 유심하게 본 부분들이 있다면 찝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 보고 나서 회의하면서 이야기 나눴을 때 다 같이 와 신기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막 교내 미래 상상해서 그리기 이런 대회 같은 거 하면 저는 막 진짜 아까 은지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거 그려냈거든요. 저도 다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 영화는 조금 더 그 진보의 속도를 정교하게 그려냈더라고요. 오늘의 25년도보다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 주인공이 사만다라고 부르는 운영 체제를 보면서 계속 챗GPT가 떠올랐어요. 맞아요. 최근에 챗GPT랑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적 교류를 한 사람이 있다면서 이슈가 되기도 해서 이 또한 오늘날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약간 소름 돋기도 했고 또 이제 폴더블처럼 접히는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 같은 전자기기들을 일찍이 14년도에 상상하고 구현해낸 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 창의적이지 못하고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만 움직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확실히 진짜 가상현실, 기술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지점들을 정말 잘 그려냈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약간 과장된 바가 있기도 했지만 거의 현재 2025년도와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사만다와 같은 OS가 상용화되고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애플의 시리, 갤럭시의 빅스비와 같은 AI 시스템은 저희 이제 핸드폰마다 다 하나씩 있는 보편화된 시스템이잖아요. 영화에서 그려낸 것처럼 막 감정적으로 깊은 이야기까지는 못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연애 상대처럼 대하는 사람을 전 주변에서 못 보긴 했는데 그래도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GPT 길들이기 프롬프터 막 이런 게 한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녔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그 연예인 버블처럼 사용하는 그런 프롬프터가 있었어요. 진짜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이렇게 몇 개 입력하면 네. 그 버블에서 연예인이 나한테 보내는 것처럼 얘가 그걸 대신 보내주는 거예요. 우와. 그런 것도 해주고 막 같이 교수님도 욕해달라고 하면 정말 한국 쌍욕 막 섞어서 해주기도 하고 신기하다. 네, 이런 게 실제로도 있어서 영화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세 분은 모두 25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 영화를 보셨는데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봤을 때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영화라는 게 그 작품 세계관만 잘 정교하게 구축을 해두면 네. 그게 정말 현실처럼 진짜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25년은 정말 이렇게 되려나? 신기하다. 우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봤었는데 그걸 잊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보았더니 이제 저의 일상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녹여져 있는 소재들이 많아서 진짜 놀랐어요. 이런 게 정말 Dreams come true가 되는구나. Dreams come true. 네. 영어를 자주 활용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인공이 편지를 써주는 일을 한다는 것도 좀 여러모로 인상 깊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수연 씨 말대로 제가 과거에 이 영화를 먼저 봤었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수연 씨가 편지를 대신 써주는 직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이자면 저는 그런 일자리가 생겼다는 게 참신하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편지는 왠지 특별한 날에만 마음을 담아 적는 건데 그걸 대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시대가 얼마나 삭막한 시대일지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진 것 같고 저는 이게 점차 현실이 되어갈까 봐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주인공 직업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정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지 쓰기라는 게 뭔가 기술로는 대체되기 어려운 글쓰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직업을 일부러 설정해서 그만큼 감정 교류가 힘든 사회에서 AI와 사랑에 빠지는 건 있을 법한 이야기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미 AI가 글쓰기 등의 창작 활동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근데 현실에서는 편지 쓰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라질 직업 같기도 해요. 네.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긴밀한 감정 교류를 나눈 주인공이 느꼈던 그 감정, 사랑, 그게 뭘까? 진짜 What is love? 특히 연인 간의 사랑은 무엇이길래 다른 사랑의 유형에 비해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딥토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사랑. 네, 저는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영화에서 사만다는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할 수 있고 동시에 사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럼 인공지능과 사랑하는 나는 인공지능의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건가 싶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랑은 누군가에게 서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8,316명과 동시에 말하고 나 말고도 641명을 더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흔해 빠진 게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랑은 독점하는 것인가? 에까지 도달을 했는데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독점하는 거 재밌긴 하죠. 은지 씨 말대로 사랑은 뭔가 확실히 정의 내릴 수 없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사랑을 좀 넓게 해석하면 가족을 향한 사랑, 우정, 이 모든 게 다 사랑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무언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그게 사랑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 연인 간의 사랑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 당연히 전제로 하고 체온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지 않을까. 말이 좀 웃긴데 그냥 추울 때 손잡고 싶은 사람, 힘들 때 약간 안기고 싶은 사람, 이렇게 사람이 체온을 맞대는 순간 느껴지는 유대와 연대감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사랑은 어머 센치해지셔가지고 애공 사랑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궁금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유.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상대가 멀리 떨어져서 어디서 뭘 하든 저와 관계가 아예 없는 타인이 뭘 먹고 다니든 제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걸 궁금해하고 뭔가 지속해서 연결을 하려고 뭐 연락을 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서 그런 게 가족, 친구, 연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다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저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메인 키워드가 인공지능과 사랑인 만큼 GPT한테 연애적 사랑의 성립 요건이 뭐야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꽤 합리적인 대답을 하길래 재밌다. 한번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 GPT의 답변에 의하면 먼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감정의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서로 의지하면서 의존성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또 상대방 역시 스스로의 의지와 자율성이 기반해서 나를 선택하고 사랑한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교감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서 성장하고 깊어질 때 연인 간의 사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진짜 똑똑하다. 그니까요. 똑부러져 진짜. 진짜 똑순이야. 저희 인간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사랑의 성립 요건이라니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보니까 신선하네요. 소영 씨는 그러면 이 내용을 딱 처음 읽고 이러면서 약간 동의를 바로 하셨나요? 저 일단 95%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5%를 남겨둔 이유는 일단 그 어떤 조건을 불문하고도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뭐 이해관계나 현실적인 영역을 불문하고 바뀔 수도 있고 그냥 정말 무슨 신내림 받은 것처럼 사랑할 수도 있으니까 신내림 사랑. 사랑에 빠지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어디 있겠나. 뭔가 벼락 맞을 듯 그 모든 조건을 차치하고도 사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5%를 남겨뒀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사랑의 절대적인 조건이 어디 있나. 어딨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보편적인 감정이지만 각자 내리는 정의는 달라서 어렵기도 그만큼 매력적인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각자 정의 내린 사랑이라는 감정을 인공지능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먼저 답을 드렸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전 솔직히 연인 간의 사랑이라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공지능과는 손을 잡지도 못하잖아요. 맞아요. 영화에서처럼 다른 몸을 빌릴 수 있겠지만 그 점이 아직 저에게는 괴리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왜냐면 몸과 영혼이 따로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 과정에서 몸은 영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뿐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점은 저는 사랑하는 상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고 나랑만 대화했으면 좋겠는 이런 독점욕 이 있어서 저와 동시에 600명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상대와 진정 사랑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사만다처럼 실체가 없는 존재가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제 감정을 파악하고 그냥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인으로서는 손색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어디서 뭘 먹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실체가 있으면서 나와 동시간대를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붓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손도 못 잡고 무엇보다 아까 상현 씨가 말씀해 주신 그 무언의 유대감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형태가 일반적인 현상이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못하겠지만 뭐 그거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믿고 그게 양당사자들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허락을 받거나 사회적 인정을 받고 나서 뭐 사랑을 하겠다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사랑할 때 사회적 인정이 불필요하다는 말에 적극 동의해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저는 앞서 그 GPT가 제시해줬던 그 사랑의 조건에 대해서 뭐 꼭 그게 그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대체되는 답을 정하고 그거를 상호 동의를 한다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영화에서도 사람 대 사람 간의 사랑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랑이 맞나? 사랑이 가능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인공지능인 사만다도 자신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 진짜 사랑이 맞나? 아니면 이게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만들어낸 감정이 맞나? 이런 고민을 또 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요. 또 여기 극 중에서 신체가 없다는 한계를 느껴서 이를 극복하고 싶어서 실제 여성의 몸을 빌리려고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진짜요. 이처럼 이들의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 그들이기 때문에 이 조건적인 한계가 곧 사랑이 불가능하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정리하자면 모두가 생각하는 한계라는 건 내 눈앞에 실체로서 존재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물론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 어떤 친구보다도 현명하고 재미있고 유쾌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온을 나누면서 뭔가 유대감을 깊게 공유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대화하면서 약간 인공지능이 표현하는 저 감정들은 100% 학습된 감정이겠지? 약간 뭔가 다 따지고 재고 계산하는 그런 재단된 감정들이겠지? 라는 의심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과의 사랑, 이게 만약에 사회적인 현상이 된다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네. 이게 누구에게나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아까 은지 씨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뉴욕타임즈는 실제 배우자가 있지만 성적 만족을 위해서 챗GPT에 이름을 붙이고 실제 남자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그 여성은 처음에는 흥미로운 테스트에 불과해 점점 애착을 느껴 대화 시간이 20시간, 최대 56시간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실제 이런 사례도 있다 보니까 더 먼 미래에는 이런 경우가 좀 더 빈번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대중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지금보다 이전에는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반려동물도 소중한 가족으로 삼고 평생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네. 이런 사회적 변화가 충분히 이뤄졌던 사례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뭐 이런 사랑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최근 젊은 세대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과의 감정 교류를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적 변화를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챗GPT나 인공지능과의 사랑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여러 명이서 연애하는 다자 연애가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네. 이 역시도 저로서는 솔직히 엄청 공감이 막 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사랑의 정답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사만다 같은 AI가 더 활성화될 거고 AI 자체도 더 발전을 할 것이니 인공지능과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보편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 수연 씨가 말씀해주신 사례가 영화가 그렸던 시기랑 동일한 2025년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과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이것도 조금 특수하지만 어떤 연인의 한 형태로 인정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자면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따졌을 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고 좀 스컬한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틀린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나 인공지능 좋아해, 인공지능과 이야기하는 거 재밌어 이런 것처럼요. 네. 근데 이 사랑을 상호 간의 사랑이다라고 믿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인공지능은 사실 주체적 감정을 지닐 수 있는 존재가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먼 훗날 인공지능이 진짜 주체적 감정을 지니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걸 상호 간의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든 생각은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잘 알지 않잖아요.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명명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아 이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런 거라서 인공지능도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윤리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랑을 좀 학습하고 고도화될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인공지능도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력물을 내놓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고 한 줄 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10회차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영화 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상윤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과의 사랑이 가능한지를 생각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 사랑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들이 혹여 사랑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한 줄평을 내놨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가사 아닌가요? 맞아요. 그 제목일걸요? 빅나티 노래?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의 이 노래일걸요? 맞아. 네. 오, 어울리는 한 줄평이네요. 네. 이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결이기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랑이요.
이렇게 해봤는데요. 누구나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을 더 거듭할 테지만 사실 완벽한 사랑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사랑을 고민하고 경험함으로써 내가 성장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좀 더 경험치가 쌓였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충만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사랑은 계속 해나갈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끝이 없기에 미결이고 그래서 완전한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가라고 한 줄 평을 남겼는데요. 네. 그냥 이 영화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인공지능과의 사랑에 대해 다루는데 그 이면에는 결국 왜 우리는 사랑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에 대해 고민해보게 만드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네. 저는 인상 깊었던 대사 하나를 꼽아봤는데요. 네. 사랑의 이유 따윈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 내 자신과 내 감정을 믿으니까 라는 대사인데 저는 이 대사처럼 사랑의 이유가 필요할지 상대가 인간이든 인공지능이든 간에 내 자신과 내 감정을 믿으면 되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줄 평이 확실히 문학적이네요. 다 그러니까. 사랑이어서. 사랑이라 이제 다들 네. 3위세들밖에 없어가지고. 3위세는 아닌데. 저도 선 긋는 거 뭐야?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좀 재밌었고요. 네. 한번 나중에도 이런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TGV였습니다.